김한근 강릉시장과 관련된 부동산 특혜 의혹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해당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이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김 시장은 특별한 개인 가족사에서 벌어진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0명을 넘어서며 최고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의료체계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상당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시작된 동해안 산불 피해액이 500억여 원으로 집계됐고 복구에는 피해액의 2배 넘는 1,3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도내에서 10,000명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도 8,746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춘천 2,190명, 원주 2,038명, 강릉 1,376명, 속초 525명, 삼척 211명, 동해 198명, 정선 175명, 양양 158명, 고성 168명, 태백 69명 등 모두 271만 1,938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8%로 지난 20일 100%까지 치솟은 뒤 닷새째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한근 강릉시장과 관련된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 특혜 의혹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 시장이 해명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제기된 의혹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한근 시장의 친구 김모 씨와 작은아버지의 소유로 돼 있는 강릉시 구정면의 땅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2007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6개 필지 2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구 김모 씨는 임야 2필지를, 김 시장의 작은아버지는 밭과 임야 4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당초 작은아버지에서 2015년에 김한근 시장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주변에 김한근 시장이 소유하고 있던 2만여 제곱미터의 임야와 과수원을 친구 김모 씨에게 판매한 시점이었습니다. 본인 땅을 팔고 친구와 작은아버지 땅의 소유 관계에 연관된 겁니다. 이런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특별한 채무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높아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익을 배분하자. 그 사이에 기간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채무자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그때까지는 돈을 댈 테니 대신 이름은 네 이름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죠. 채무자가 실제 토지 소유에 연관은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채무만 있어 공직자 신분인 김 시장에게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김한근 시장의 신고 재산은 6억 원입니다. 김 시장은 땅 매입과 소유 관계에 대해 특별한 개인적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친부모처럼 모셨던 작은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향 땅을 사게 됐고 사채 등의 채무로부터 작은 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본인이 채무자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제 공동체인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 작은 엄마 아버지를 모셨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자녀 유학과 작은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돈이 필요해 급하게 친구와 지인들에게 땅을 판 것이며 당시 강릉시와 전혀 관계없던 신분에서 개인적 친분에서 한 일이며 시세 차익 등도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면서도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비락 같이 여러 개가 지금 같이 겹쳤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라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선거를 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오만 시장은 구설수의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김한근 시장의 토지 문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문제가 됐는데 시장으로 재임하며 해당 지역 주변에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토지 소유 문제가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으며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체계도 과부하에 걸리면서 재택치료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도 걱정입니다. 특히 혼자 집에 머물고 있는 1인 가구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재택치료를 경험한 이하라 기자의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홀로 살다가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는 2통. 격리 기간과 장소가 적힌 안내문과 역학조사 질문지입니다. 증상을 느낀 시점과 동거인 유무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중환자가 아닌 대부분의 시민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혼자 집에 격리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을 찾을 수 있는데 병원에 전화해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면 병원이 지정한 약국에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약을 지은 이후가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약을 갖다 줘야 하는데 1인 가구는 그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처방은 저기 약은 지어놓는데 가져가시는 거는 환자분이 알아서 가져가셔야죠.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지인한테 부탁을 좀 하셔요.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대형마트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원주시 등 일부 시군에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필품 꾸러미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다행히 강릉시는 현재까지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배송이 늦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실례를 보셨는데요. 이하라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 건강은 좋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격리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뭡니까? 네. 목이 심하게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비대면 진료 후에 약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게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달 초 지침이 바뀌면서 직접 강릉시청과 보건소에 취재할 때 들었던 안내와 달리 동거인이 없는 경우 약을 전달받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청 재택관리팀과 보건소에서도 알아서 약을 찾아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집 밖에 나갈 수 없는데도 말이죠. 네, 알아서 약을 찾아가라.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럼 약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확진 판정 다음 날까지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이제 못 견디고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결국 지인에게 약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을 찾는 것부터 진료와 약 처방까지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낀 거는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부탁할 지인이 있는 저도 이렇게 재택치료를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양성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홀몸 어르신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걱정됐습니다. 다른 완치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틀 정도는 약이 없이 있다가 못 참겠어서 이제 비대면 진료 통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제 약국에서 찾아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는 식으로 전화도 결국 없었고 생필품 키트도 결국 맞지 못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강릉 지역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네, 저도 격리 기간 동안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도내 다른 지역 지인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보건소 업무가 가중돼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위험관리군의 의료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퀵 서비스도 있고 편의점 배송 서비스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공공이나 민간 어디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찾기 힘들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확진세가 정점을 지나는 시점에서 저의 치료 사례를 되돌아보면서 재택치료자들에게 정말 시급한 건 뭔지, 누락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라 기자였습니다. 이달 초부터 강원 동해안 일부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액이 500억 원이 넘어 복구하는 데 1,3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산불 피해 중앙합동 조사 결과 동해가 24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 147억 원, 강릉 112억 원 등 502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산불 피해에 따른 최종 복구 금액은 중앙심의를 거쳐 4월 초순에 확정될 예정인데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한 복구비는 1,301억 원으로 동해 554억 원, 삼척 451억 원, 강릉 256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복구 계획이 잠정 확정된 만큼 우선 예비비를 투입해 주택, 농업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5월과 7월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책임 소홀 등을 이유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시멘트 생산 설비의 보수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불과 2달 만인 2020년 7월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하청업체 근로자로 용접 작업을 하다가 7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고 사측 관계자들 10여 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에서 상당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권상표 부장판사는 삼표시멘트 생산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에도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표시멘트 팀장급 직원 3명에게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고 모두 현장에 작업 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삼표시멘트 측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청인 삼표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삼표시멘트 노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 형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이잖아요. 매번 솜방망이죠. 이런 처벌이 있으니까 계속 현장은 안 고쳐지죠.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과 자회사의 작업 현장에서는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이 경포 지역 골프장 운영업체가 매입한 토지를 목적과 다르게 매각한 의혹이 있다며 강릉시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복자 시의원은 강릉시의회 10분 자유발언에서 주식회사 승산이 일반재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한 뒤 5차례나 준공 마감일을 연장했으며 최근에는 예정 부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조건부로 매각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환매 사유가 된다며 강릉시는 환매권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포 지역 일반재 골프장 사업은 당초 2010년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로 최종 연장된 상태입니다. 동해시가 산불 피해 집계를 마무리하고 복구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로 시 산림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73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피해 건수는 792건, 피해액은 공공시설 97억 원, 사유시설 76억 원 등 모두 1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 피해는 5월부터 221헥타르를 긴급 벌채하고 여름철 태풍 등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20곳의 사방사업과 응급 복구를 마치는 한편 2027년까지 전체 나무 심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73가구는 임시조립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등을 선택해 주거지원이 추진되고 있고 251곳의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와 일손지원을 포함해 종자 등이 우선 지원됩니다. 검찰이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한 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창동호 납북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5명 가운데 재심이 개시되지 않은 1명에 대한 사건 기록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불법 구금 등 재심 사유가 인정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재심 청구 당사자인 A씨는 1971년 5월 창동호 선장 등과 공모해 조업을 하다 어로 한계선과 군사 분계선을 넘어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 탈출한 혐의로 197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